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해외 선물 신세계 MC 김은혜입니다. 자, 오늘은 화요일장입니다. 주말 새 있었던 뉴스들 전일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상승으로 마무리가 된 상황입니다. 자, 하지만 미국과 중국이 무역 분쟁 휴전에 돌입하면서 시한부 무역 협상을 진행했다라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는 긍정적인 부분보다는 부정적인 부분이 더욱더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협상단을 이끌었던 모니신 재무장관 대신에 강경파로 분류가 되는 라이트 하이저가 협상 테이블에 전면 나서게 되면서 앞으로의 협상이 순조롭지만은 않을 것이다라는 그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런 진행 과정에 따라서도 시장의 변동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자, 이런 시장 안에서 어떠한 전략이 가장 유효할까요? 오늘도 신세계와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들의 탄탄한 해외 선물 전략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저희 방송 함께 하시면서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도 열어놓고 있습니다. 전화와 문자 그리고 유튜브 실시간 채팅방 통해서도 다양한 의견 접수가 가능합니다. 전화 주실 때는 서울 전화 02-3163-2611번, 2612번 두 대의 전화가 준비되어 있고요. 문자 보내실 때는 샵 0082번으로 보내주시면 오늘의 마스터님과 함께 여러분들의 상담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방송은 유튜브로도 실시간 시청 가능합니다. 유튜브 들어오셔서 서울경제TV를 검색을 하시면 바로 실시간 시청과 함께 채팅방 활용도 가능하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저희 방송을 통해서 제공된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또한 저희 프로그램은 자본시장통화법 준수하고 있다는 점까지도 고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요일장의 신세계 문을 열었고요. 함께해 주실 출연진분들과도 인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나경 캐스터와 함께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나경입니다. 네, 미중 무역 협상 정말 술술 풀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많은 난항들이 예상이 되는데요. 네, 그러면서 또 오일 관련된 이슈도 남아있죠. 12월 6일 오펙 회의가 이제 곧 다가옵니다. 다양한 연말을 앞두고 변동성들이 많은 이제 12월인 것 같은데요. 많은 소식들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잠시 후부터 하나하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화요일장 함께할 마스터님 만나볼 시간인데요. 오늘 함께할 마스터를 먼저 영상을 통해서 확인하시죠. 네, 오늘은요, 해영 마스터님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인사 말씀 들어볼게요. 네, 지난주에 이어서 이제 네. 유가 자체에 포커스를 굉장히 맞출 텐데, 오늘 조금 이슈 자체가 굉장히 많아요. 상황 자체가. 이제 유가 관련해갖고 결제 자체를 유로로 할 수 있다는 어떻게 보면 단일성 시황 자체 내용도 있고, 오펙 회의를 앞둔 상황에서 이제 미장 휴장까지 좀 겹치는데, 여러분 오늘 차트 대응을 통해서 어떤 장세가 좀 이어질 수 있는지, 가능성이 어떤 부분이 돌출이 되는지에서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시간 동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1시간 동안 저도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오늘은 화요일 저녁으로 해영 마스터님과 1시간 동안 여러분들의 해외 선물 전략 구체적으로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시각은 11시 3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시장 흐름은 어떻게 흘러가고 있을까요? 시세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세 보시죠. 네, 전일장 현재 부근에서는 갭상승으로 시작을 했었던 상황입니다. 지금 시각의 지수부터 함께 살펴보시죠. 자, 먼저 S&P 500 지수 봅니다. 자, 전일장 일단 갭상승으로 시작했었던 고점을 지키지 못하고 음봉으로 마감이 된 상황 속에서 자, 현재 부근에서는 계속적으로 하락으로 이어갑니다. 2784.75포인트로 0.18%의 약보합권 하락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일봉상으로는 저점을 기록한 이후에 조금씩 회복이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그리고 나스닥도 함께 보시죠. 자, 나스닥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봉상으로 저점을 기록하고 조금씩 회복이 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7,000선은 지지가 됐습니다만 추가적인 상승은 이어가지는 못하고 7,037포인트 선으로 0.24%의 하락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유로 FX도 함께 보시죠.
자, 전일장 유로 FX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현재도 추가 반등에 성공하면서 1.14달러대로 회복이 됩니다. 1.14030달러 선이고요. 0.35%, 36%의 강보합권이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어서 골드도 함께 보시죠. 자, 골드 같은 경우에는 2월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전일장의 급등에 이어서 오늘장도 꽤 그래도 최근의 상승보다는 조금 더 큰 상승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1245.7달러 선까지 올라가면서 0.78%의 강보합권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많은 분들이 또 궁금해 하시고 있는 크루드오일 함께 보시죠. 자, 크루드오일 같은 경우에는 전일장의 갭상승으로 시작이 돼서 전일장의 종가 확인하시면 53달러에서 마무리가 됩니다. 53.08달러로 4.65%의 상승으로 마무리가 됐고요. 현재 부근에서도 추가 상승 이어가면서 0.92%의 강보합권인 53.57달러까지 오르고 있는 5일까지 현재 시세 살펴드렸습니다. 네, 전일 본장에서는 3대 지수 모두 1%대의 상승으로 마무리가 된 상황 속에서 선물 시장에서는 초반에 시가보다는 종가가 아래에 못 미친 상황에서 음봉으로 마감이 됐고요. 하지만 나스닥 같은 경우 양봉 마감이 됐지만 고점에서는 좀 밀린 가격대에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현재 부근에서는 아직 개장 전입니다만 두 지수 모두 약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일단 골드 같은 경우 추가 상승 이어가고 있고 오일 역시도 추가 상승을 이어가고 있는 상품군에 있어서의 시세도 살펴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앞서서 제가 오프닝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일단 협상에 대한 부분이 조금의 관점이 달라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외신 쪽에서는 어떤 뉴스가 나오고 있을까요? 박나경 캐스터 통해서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네, 오늘 첫 번째 소식입니다. 피델리티는 미국과 중국의 일시적인 이런 무역 휴전에 따라서 영구적인 협상 타결 가능성도 커졌다라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네, 월스트리트저널의 보도인데요. 이렇게 미국이 관세 인상을 보류하기로 한 데는 최근의 주식시장의 변동성 그리고 계속되는 연중 또 미국의 콩 수확물 우려 등이 작용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트럼프 대통령은 아마 이런 문제에 대해서 생각에 잠겼을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중국이 미국 상품을 더 많이 사겠다는 공약도 도움이 됐을 수 있다면서 이 휴전 결정으로 영구적인 협상 체결 가능성이 커졌고 중국 경제도 부양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과 또 미국, 중국 이렇게 무역 협상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백악관의 발표와 내용이 좀 안 맞는다라는 이야기 들려오고 있습니다. 사실 중국의 성명안에는 미국만큼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지 않고요. 이 트럼프를 비롯한 미국 측에서는 중국에 벌써부터 지금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빠른 진전을 봐야 한다고 보고 있고요. 또 한편 레리 커들로는 다음 달이죠. 1월 1일부터 휴전이 시작된다고 말을 했는데 이 백악관 측에서는 이를 정정했습니다. 12월 1일로 시작이 됐다라고 한 달의 차이가 생겼습니다. 이런 부분이 바로 시작부터 좀 삐걱거리는 것이 아니냐 합의점을 찾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 같다라는 전망을 보여주는 것이다라는 이야기 들려오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미국과 중국이 90일 이런 무역전쟁 휴전 상황이지만요. 이 월가 전문가들은 이 기간 동안의 협상이 타결될 가능성이 매우 적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양측이 모두 만족할 만한 타협안에 이르는 것이 여전히 어렵다면서 협상을 원하는 의지는 양쪽 다 강하지만 근본적인 경제정책의 차이점들을 논의하기에는 시간이 너무나 부족하다라는 점을 그 이유로 이야기를 했는데요. 추가적인 시간을 벌게 되면서 협상 타결 가능성이 좀 높아지겠지만 아무래도 3개월 동안의 이런 협상 타결 가능성은 한 20%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시티그룹은요, 미국 증시가 1년 뒤 현재보다 상승할 상태일 가능성이 90%에 달한다라고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네, CNBC 보도인데요. 투자 심리가 긍정적이고 또 기업 실적의 개선세도 탄탄하다면서 이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네, 9월 이 투자자들의 과도한 낙관론이 우려됐었다라고 말하면서 지난 2개월 동안 투자 심리가 전환돼서 앞으로 1년 동안의 주가가 뛸 확률이 70%에서 90%로 높아졌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JP모건은요, 미국 증시가 오르막을 걸을 것으로 역시 예상치를 내놨습니다. 미국 연준이 금리 인상 속도를 늦출 것으로 예상을 하고 또 미중 무역 협상에 뚜렷한 진전이 있을 것이다라면서 이렇게 관측을 내놨는데요. 연말까지 투자자들이 지금 수익을 낼 수 있을 것이라면서 연준 의장의 발언과 또 FOMC 의사록 또 미중 정상회담 결과가 이런 전망을 뒷받침한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양국 정상은 무역 전쟁 관련해서 휴전을 합의했고 또
지금 제롬 의장도 비둘기파 성향을 다소 좀 드러낸 바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기업 실적 개선과 또 변동성의 감소 등도 예상된다면서 이 무역 전쟁이 끝나가고 있다라는 이야기 덧붙였습니다. 네, 그리고 골드만삭스가 미국 기술 성장주들의 밸류에이션 대비 가격 수준이 2000년 버블 이후 최고다라고 지적을 내놨습니다. 네, 마켓워치에 따르면 골드만삭스는 리서치 노트를 통해서 기술, 미디어, 이동통신주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라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내놓고 있습니다. 네, 그동안에 미국 주식 투자자들은 성장주를 통해서 톡톡히 수혜를 봤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골드만삭스는 지난 2010년 1월부터 올해 9월까지 총 63%에 달하는 지금 TMT 성장 주가 밸류주를 웃도는 이런 성적을 거뒀다라고 이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네, 그리고 미국 증시 강세론자들이 현재 증시 상황이 1994년과 비슷하다라고 말하면서 내년 증시가 강세장을 나타낼 것으로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여러 점에서 이 94년의 상황과 매우 비슷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미국 경제는 몇 년 동안의 부진한 성장과 저금리 이후 과열되는 양상을 나타냈고 또 미국 연준의 이런 물가 상승을 막기 위해 공격적으로 금리 인상에 나섰다라는 점이 매우 비슷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연준이 경제를 강화하고 또 금융 안정성을 촉진하는 데 상당한 진전을 이뤘지만 여전히 해결할 과제들이 너무나 많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연준의 임무는 강한 경제를 촉진하고 금융 시스템을 건전하게 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연준이 이에 대해서 큰 역할을 했다는 점은 기쁘게 생각한다라고 발언을 내놨습니다. 실업률도 거의 반세기의 최저치 3.7%로 떨어졌고요. 또 일자리가 이번 확장기에 1,700만 명 일자리나 만들어졌고 또 지난 10월에도 역시 25만 개 신규 일자리가 생겼다는 점도 크게 강조를 했습니다. 고용시장 이외에도 또 여러 가지 가계경제 및 의사결정 조사에서도 재정적 어려움이 줄었다는 점에서 연준의 이런 역할이 크게 확인되고 있다라고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네, 그리고 UBS는 미국 연준의 기준 금리 인상 계획이 실현되기 어렵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습니다. 네, CNBC 방송 보도인데요. 연준은 내년에 금리를 3번 올린다는 입장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인상 횟수에 상당한 의구심을 품고는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UBS 측에서는요, 금리를 3번이나 올릴 수 있는 여건이 되지 못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연준은 그렇게 지금 거의 확실시되는 전망을 내놓고 있고 신호를 보내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아직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이다라는 UBS 측의 주장입니다. 네, 그리고 미국 의회 지도부가 셧다운을 피하기 위한 2주짜리 임시 예산안을 제출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를 했습니다. 하원과 상원은 이번 주 이 법안을 통과시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임시 예산안은 이달 21일까지 연방정부의 재정 지출을 현재 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달러 가치가 미중 무역 전쟁의 휴전 속에서 혼조세를 보이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다소 우려와 또 기대가 섞인 지금 시황이기 때문에 역시 통화 시장 역시 혼조세를 보이고 있다는 소식이고요. 네, 영국 정부가 회원국의 승인 없이도 EU를 탈퇴하겠다는 결정을 일방적으로 뒤집고 또 EU에 남을 수도 있다라고 유럽 사법재판소가 현지 시각 4일자로 밝혔습니다. 사실 EU 회원국의 동의를 얻어야만 경제블록을 떠나겠다는 결정을 뒤집을 수 있는 것은 아무래도 국제법과 상응하지는 않는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2016년에 이제 EU를 떠나겠다고 말한 영국이 그 결정을 스스로 뒤집을 수도 있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다만 영국 의회가 EU를 탈퇴하겠다는 결정을 지지했다면 이 같은 결정을 뒤집기 전에 또 EU 안에 다시 남겠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마음대로 할 수 없다. 즉 의원들의 지지가 필요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주세페 콘테 이탈리아 총리가 몇 시간 내에 EU에 새 예산안을 제출할 예정이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EU가 부과한 초과 재정 적자 시정 절차, EDP죠. 이 부분을 피할 계획이다라고 말하면서 이 새로운 예산안에는 재정 적자 목표치가 당초 계획보다 좀 낮게 책정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콘테 총리는 EU가 새로운 이런 예산안에 대해서 좀 신중하게 고려해 줄 것을 부탁한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오펙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카타르가 내년 1월 1일자로 탈퇴를 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 카타르 탈퇴가 바로 오펙이 없어지는 것과 다름없다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카타르가 빠지면서 사우디와 러시아 이 두 나라가 주권을 잡고 있는 오펙만이 존재할 뿐이다라고 말하면서 좀 의미가 없어지고 있다라고 이야기 나오고 있고요. 또 카타르는 하루 60만 배럴 정도 생산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제 원유 시장에는 크게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하지만 어제 말씀드린 대로 오펙의 원년 멤버인 만큼 오펙 내 분위기라든가 혹은 다른 국가에 영향을 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카타르 탈퇴 부분에 있어서요, 오펙이 좀 유가 조작에 대한 불만, 이런 점이 시사된다라고 이야기 나오고 있지만, 이 트럼프에게 있어서는 이 카타르가 탈퇴하는 것이 나쁘지만은 않은 결과일 것 같다라는 이야기 들려오고 있습니다. 유가 시장도 너무나 많은 변동성이 있습니다. 오펙 회의를 앞둔 만큼 향후 상황이 더욱더 주목된다는 부분까지 말씀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외신 쪽에서는 현재 미국 증시에 대한 다양한 각도로 분석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현재보다 더욱더 증시에 대해서 상승장으로 이어갈 수 있다라는 그런 분석도 하루하루가 좀 다르게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현 시점에서 좀 올바르게 좀 또렷하게 증시를 좀 파악하는 것이 더욱더 중요한 시점인 것 같고요. 이런 하루하루 좀 오를 것이다 또는 강세장이 이어질 것이다라는 그런 말들 속에서 정말 진짜 정석을 좀 찾아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외신 소식까지 들어봤고요. 그렇다고 오늘 해왕 마스터님과 다뤄볼 이슈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이슈들 먼저 화면 통해서 확인하시죠. 네, 오늘의 이슈입니다. 먼저 첫 번째 이슈는 S&P 500 12월물입니다. 미중 무역전쟁 휴전 의기심이 좀 증폭이 되면서 협의안과 협상 전망 속이 안개 속에 좀 들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제장의 지수는 고점을 지키지 못한 채 좀 마무리가 됐고 현재 부근에서도 하락으로 이어가고 있는 지수에 대해서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이슈는 오일입니다. 크루드오일이고요. 1월물입니다. 글로벌 원유 생산량이 감소함으로 감소 기대감 속에서 급등하는 흐름을 연일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일장과 현재 부근에서도 가격대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두 번째 이슈로 오일에 대해서 살펴드리도록 하죠. 네, 첫 번째 이슈는 지수 S&P 500을 비롯한 지수에 대해서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장의 월요일장 갭상승으로 시작이 됐지만 이게 정강 후약이냐 또는 그 강한 현상의 장중까지 갈 수 있을까, 장 후반까지 갈 수 있을까, 뭐 그런 말씀을 좀 했던 것 같은데 초반에 강세 장관은 못 미쳤지만 그래도 여전히 본장에서는 상승으로 마무리가 됐었던 상황입니다. 선물시장 안에서는 일봉상에서는 고점을 좀 지키지 못하고 좀 빠지는 모습으로 나왔는데요. 현재도 나스닥과 S&P 모두 하락으로 전환이 되면서 약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먼저 마스터님의 업앤다운 의견 확인하고 구체적인 전략도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스터님 지수에 대해서 먼저 살펴볼게요. 네, 준비되셨을까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다운입니다. 자, 지금 외신 쪽에서는 내년도 증시에 대한 전망을 강세장으로 이어갈 것이다. 여전히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계속적으로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의 다운 의견은 좀 단기적인 대의 관점일까요? 마스터님 어떻게 보실까요? 자, 단기적 관점보다는 네. 어떻게 보면 최상단의 지지 밀리고 나서 다시 랠리를 보는 게 굉장히 이상적이라고 좀 판단하고 지금 최근 유동성 장세가 추가적으로 확대됐는데 단기적 관점 자체를 오늘은 조금 보유하시는 게 이상적이라고 보고 있어요. 전일 이제 고점 자리가 어떻게 보면 일봉상 지지 자리고 이제 고가부터 내려온 추세장이다 보니까 지금 갭을 완전히 메웠다고 판단하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최근 들었던 요 근래 장세에 대한 조정 장세가 추가적으로 눌릴 가능성이 굉장히 시사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중요한 자리가 이제 오늘 단가로 6,900짜리가 굉장히 중요해요. 매도세가 추가적으로 이어지더라고도 지금 이 구간대 자체가 수렴 구간인데 여러분들 보세요. 수렴 구간이에요. 수렴 구간에서 보통 이제 어떤 방향성으로 관리되면 되면 그 방향성에 대해서 따라갔을 시 수익이 거둘 가능성이 굉장히 크긴 합니다. 근데 단기적 관점에서는 이 매도 추세에 대한 지지 자체가 더 추가적으로 잘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일목균형표를 좀 적용하고 싶은데 지금 오늘 당일 저가 자리가 여러분들 보시면은 일목균형표 스팬하단 지지 자리예요.
그러면은 지금 매도 관점을 좀 보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보시기 위해서는 이 스팬에 대한 지지가 뚫리고 보셔도 늦지 않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면은 6,990짜리 이탈 시 매도 관점을 보유하셔도 충분히 추세를 탈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시사가 됩니다. 여러분들 지금 보시면 아시지만은 제일 고점을 단기적인 형성할 가능성이 제일 큰 자리는 사실 이 자리가 제일 가능성이 커요. 7045 지금 이 인근대죠. 여러분들 7045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 근데 보통 이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뭐냐면은 추세 관점 자체가 자 최근에 이제 기준선 맞고 고가 갱신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관점인데 스팬 자체에 맞았어요. 원래 오리지널 이제 일목균형표 판단으로 보게 된다면은 이 고점을 갱신해야 되지만 이 강한 자리에서 지지가 버티고 있는 만큼 이게 이탈 시 매도에 대한 관점 자체가 성립될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오늘 당일은. 그러니까 정확하게 언급드리면은 자 차트적으로 볼게요. 네. 지금 스팬 하단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관점 자체를 조금 잘 가시시는 게 굉장히 좋은데, 자 6,991 이탈 시 매도 관점 보유하시는 게 좀 이상적이라고 판단해요. 지금 좀 있으면 10분 뒤면은 이제 미장이 개장을 하는데 내일 또 미국 휴장이에요. 네. 내일 또 미국 휴장인데 오늘은 조금 거래량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한테 좀 자세하게 설명드릴 거는 국제 유가예요. 유가 자체가 좀 재밌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 시황 자체도 딱 보이기 때문에 상황 자체가 좋은 모멘텀을 이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근데 오늘 관점 자체는 이 스팬 자체가 이탈되면은 큰 매도에 대한 추세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가 자체만 잘 진다면은 포지션 자체가 수익성이 날 가능성이 크다 보니까 아무래도 매도 관점을 보시는 게 좀 이상적이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시황적으로 좀 판단하자면은 최근 들어서 이제 미중에 대한 휴장이 나오면서 그죠? 미중 무역에 대한 어떻게 보면은 타협이죠. 근데 이제 외신 앵커님께서도 언급을 했지만은 이거는 장기적으로 걸릴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높이 평가해요. 장기적으로 단숨에 야 우리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하자 하고서 결과 도출 자체가 바로바로 나오지 않는다는 점 좀 명시해야 돼요. 그러면은 추가적인 이제 조정 하락장이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열린다 이렇게 판단하셔도 괜찮은데, 지금 밀봉상 보시면은 갭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갭이 아직 완전하게 메워진 상태는 아닙니다. 현재로서 아슬아슬하게 내려가는데 스팬에 대한 이탈 관점만 한번 보게 된다면은 갭 이상의 하락분에 대해서 좀 유도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이 관점을 좀 보유하시는 게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일봉상도 어떻게 보면 일목균형표상 하락에 대한 가능성이 시사가 되죠. 그러면은 이 저가를 깨고 어디 단가까지는 좀 추가적으로 내릴 가능성도 충분히 여지는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건 뭐냐면은 지금 60분 봉상 이 지지, 고가 자리 지지가 이탈이 된다면은 추가적으로 앞으로 관점 자체가 계속적으로 매수로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시사가 돼요. 오늘 단가가 굉장히 중요한 것 자체는 고점, 저점, 이 수렴 구간이 이탈되면 그 방향성 자체로 나갈 가능성이 굉장히 시사가 됩니다. 여러분 이 두 추세를 좀 주목을 하셔야 돼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매도에 대한 관점을 보유하고 싶은 거는 어떻게 보면 윗단에 더 강한 지지가 있고 일봉상 이제 스팬 자체가 아직 고점 형성하고 추가 하락에 대한 가능성이 시사가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당일 이 지지 포지션을 잘 지고 이탈 시 매도 관점을 잤을 때 이 지지까지 풀리게 된다면은 더 추가적인 확대 하락장이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시사가 된다고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스팬 위치값을 좀 잘 봐야 돼요. 스팬 위치값. 이미 스팬 위치값이 한번 지지를 받은 상황에서 다시 한번 깨지면 강한 매도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이 부분은 좀 시사하고 싶습니다. 자, 지지 받았죠? 원래 이제 일목균형표로 보게 된다면은 이 하나가 추세장이 형성이 돼야 되는데 여기서 받으면은 여기 고가가 밀려야지 원래 하나의 추세장이에요. 근데 이 최근 고가 자리가 굉장한 지지가 버티고 있다는 관점에서 이게 다시 재차 이탈이 된다면은 강한 매도세가 한 차례 더 나올 가능성이 시사되기 때문에 6991 이탈 시 매도 관점 보유하시면은 손익비를 충분히 거둘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시황 자체는 최근 이어졌던 장세에 대한 조정 가능성도 굉장히 큰 장이고, 그리고 이제 시장 자체가 어떻게 보면 단기적인 시황이 아니에요. 이 협의라는 거 자체는 지속적으로 매수로 갈 만한 장세도 사실상 아닙니다. 저는 사실 미중 무역에 대한 실시간 이슈 자체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장기물 관련해 갖고는 미중 무역은 크게 무색하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어요.
개인적으로 매수 관점은 한번 크게 질 수 있는 자리는 6,200자리라고 언급드렸습니다. 60분봉에서 이 관점 자체가 또 이탈된다면 6,200까지도 하락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그리고 6,200입니다. 6,200. 그렇기 때문에 그 관점 자체를 조금 유지를 하는데 매도에 대한 추세가 한번 나온다면 이 지지까지 풀리게 된다면은 내일부터 지속적인 매도에 대한 관점을 보유하시면서 매매하셔도 큰 무리 없이 수익을 거둘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이렇게 관점을 보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자, 일단 나스닥을 좀 기준으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오늘의 다운 의견 주셨는데요. 자, 그리고 5일은 부시 전 대통령의 애도로 인해서 하루 휴장에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장의 거래량이 조금 더 활발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참고 말씀도 해주셨고요. 일단 상승 쪽으로의 의견은 많이 있지만 미중 무역 분쟁에 대한 부분은 워낙 더욱더 장기화될 것이고 그 안에서의 전략, 가장 여러분께서 수익을 내시기 유효한 전략을 좀 말씀해 주십니다. 일단 위쪽으로의 저항이 조금 더 강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아래로 좀 가격대가 이탈 시에 매도적인 관점으로 더욱더 가담하는 것이 현재 시장에서 더욱더 수익을 내기 유효하지 않나라는 그런 말씀해 주셨는데요. 나스닥은 6,991포인트가 이탈 시 매도적인 관점에 대해서 말씀해 드렸으니까요. 참고를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저희가 또 개장 이후에도 중간 점검으로 지수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살펴드릴 테니까요.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수 관련돼서 외신 쪽의 다양한 소식들 박나경 캐스터 통해서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네, 이제 개장이 한 4분 정도 남았습니다. 일단은 이제 CNBC 기사 개장 전이지만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지금 주가가요.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에 대한 의구심 속에서 좀 하락세 이어가고 있다라는 소식입니다. 사실 이제 타결이 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 그냥 휴전이었죠. 말 그대로 어떻게 보면 합의점을 반드시 찾았다고 볼 수 없는 지금 상황이기 때문에 우려와 또 걱정이 아직 많이 시장에 남아 있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과 또 이런 시진핑 국가 주석과의 이런 무역 협상이 사실 백악관의 발표와 좀 맞지 않는다라는 이야기 들려오고 있습니다. 앞에 프로그램에서도 자세하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일단은 날짜가 맞지 않습니다. 사실 레리 커돌로는 이제 내년 1월 1일부터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백악관에서 정정을 했죠. 지금 이번 달 12월 1일부터다라고 정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의 성명에는 지금 미국처럼 자세하게 좀 내용이 나와 있지 않고요. 중국의 많은 변화가 촉구되는 내용들이 있는데 지금 미국에서는 벌써부터 빠르게 지금 변화할 것을 계속해서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하지만 이제 중국의 이런 변화할 내용들 자체가 굉장히 구조적이고 근본적인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이 90일이라는 시간이 너무나 짧다라는 분석이 지배적이고요. 네, 그리고 문우신 장관 역시 무역 협상이 매우 희망적이고 진짜 협의가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굉장히 고무적인 이야기 내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려가 굉장히 시장에는 좀 큰 것도 사실이고요. 또 한편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 무역 협상에 있어서 이제 로버트 하이저를 전면에 내세웠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온건파였던 문우신 장관을 뺐죠. 그러면서 이제 중국에 더 많은 압박이 가해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피터 나바로 국정과 또 윌버로스 상무장관과 함께 이 대중 강경 정책으로 유명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인물로 인한 여러 가지의 좀 변수들이 예상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 시간표에 해프닝이 있었습니다. 이 30일이라는 시간은 또 어마어마한 시간이기 때문에 이 모호함이 드러난 것이 아니냐 우려 섞인 신호다라고 외신 쪽에서는 보고 있고요. 다음 주쯤 중국 대표단 30명이 워싱턴을 방문할 예정으로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앞으로 추이가 더욱더 주목되고요. 오펙 회의가 또 있는 만큼 이 전 세계 시장에 많은 변동성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이제 소식을 더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말씀드린 부분 여기 또 소식이 나와 있고요. 또 이번에는 EU 관련된 소식입니다. 이 브렉시트가 과연 어떻게 해결될 것인지 너무나 좀 지지부진하기 때문에 좀 답답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요. 한편 영국 정부가 EU에 남아 있을 수도 있다라는 또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남아 있는다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의회에 여러 가지 협의를 거쳐야 된다라고 국제법에 상응하지 않는다라고 유럽
사법재판소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후에 통보하지 않고 브렉시트가 취소 가능하다라는 이야기가 들려오면서 오늘 파운드화가 달러에 대해서 좀 급반등했다는 소식도 함께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좀 주목이 되고 있고요. 이 트럼프 대통령 트위터 내용을 보면 다양한 이슈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일단은 내일 이제 전 대통령이죠. 부시 대통령의 장례에 관련된 이야기도 언급돼 있고요. 그리고 미국의 이제 대통령의 입장으로서 멕시코 대통령이 새로 이제 취임한 것에 대해서 축하한다는 이야기도 함께 들려오면서 멕시코와의 협의를 이어가겠다라고 이제 의지를 표명한 부분도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다양한 이야기들, 마이크 코엔에 대한 비판도 올라와 있고요. 또 시진핑과 또 이야기들 나눈 부분, 또 러시아에 대해서 군비 증강 얘기들 어제 소개해드린 부분도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또 속보가 나오는 대로 방송 중에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시각 이제 곧 개장을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요. 바로 뉴욕 증시 개장 만나보시죠. 네, 오늘 화요일장에 뉴욕 증시가 개장이 됐습니다. 개장과 함께 일단 본장에서는 3대 지수 모두 하락 출발한 상황입니다. 자, 어제장에 1% 그리고 2% 급등 출발을 했었던 3대 지수는 모두 연일 반등을 이어가지는 못하고 3대 지수 모두 약보합으로 시작이 된 상황인데요. 다우존스도 0.29%의 하락세와 S&P 500도 0.26, 그리고 나스닥도 0.47%의 하락세로 시작이 된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선물 시장 쪽에서는 지수에 대해서는 어떻게 흘러가고 있을까요? 자, 지금 초반보다는 더욱더 낙폭이 조금 더 늘어난 상황입니다. 고점까지 좀 회복이 됐다가 다시 저점 방향으로 밀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먼저 S&P 500 지수 함께 보실까요? 자, 본장은 3대 지수 모두 하락 출발한 상황 속에서 S&P 500 지수는 2784.50포인트로 0.20%의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스닥도 마찬가지인데요. 7033.50포인트로 0.30%의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는 화요일장의 뉴욕 증시 개장 함께 만나보셨습니다. 네, 국내 증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말에 있었던 이 90일간의 유예 소식이 호재로 받아들였었던 건 어제장 월요일 하루였었던 것 같은데요. 화요일장 우리 증시도 역시나 내림세로 마감이 된 상황 속에서 오늘 뉴욕 증시는 3대 지수 모두 하락 출발한 상황입니다. 그 먼저부터 선물시장 쪽에서 하락으로 이어가고 있었기 때문에 뭐 당연한 좀 흐름의 영향일 수도 있겠지만 또 마스터님께서 첫 번째 이슈로 다운에 대한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더욱더 좀 도움이 되셨을 것 같은데요. 자, 마스터님 지금 3대 지수 모두 하락 출발했고 선물시장 쪽에서도 조금씩 낙폭을 늘려가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보실까요? 아직 이탈 관점 네. 자체는 계속 보유하는 게 좋고 지금은 뭐 이제 추세를 형성하는 시간이에요. 이 시간대가 원래 이제 미장이 개장하면서 거래가 많이 발생하는 시작이기 때문에 추세가 좀 정립되기가 굉장히 힘들다 이렇게 좀 언급드리고 싶고, 자, 이거 이탈되면 하세요. 6,991 이거 이탈되면 개파락이 추가적으로 이제 매울 가능성이 굉장히 시작되는 장에서 이제 스팬 자체의 지지를 받은 상황에서 이탈 관점만 있다면은 이거 이탈 이후 매도 관점만 보유하셔도 손실 자체가 어떻게 보면 최소화될 가능성이 굉장히 열립니다. 지금 만약에 매매하게 된다면은 어떤 고점 평가라든가 이런 자리 위치값 자체는 굉장히 찾기가 힘든 국면으로 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탈 관점을 좀 가지고 천천히 장을 기다리시면서 지켜봐도 괜찮습니다. 지금 거래 자체는 어떻게 보면 미장 개장이다 보니까 많이 나오고 있지만은 큰 움직임 자체는 아직까지는 없어요. 지금 이 관점 내에서 60분 봉 단가로 보게 된다면은 그게 아직 미동 없고 이거 이탈됐을 때 매도 관점을 보유하시는 게 좀 더 안정적으로 매매를 구사할 수 있을 거라고 좀 판단합니다. 시간대가 지금 이제 미장을 개장했기 때문에 미장 개장 이후 최소한 30분 정도는 관망하셔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나스닥 자체가 변동성이 굉장히 크고 어떻게 보면은 지금 추세 자체가 정립되는 시기가 아니다 보니까 추세가 잡히고 나서 그 이후에 좀 판단하는 게 굉장히 이상적입니다. 스팬 자체 재차 이탈된다면은 매도 강세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이 관점을 좀 유지하시는 게 좋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개장을 한 지 3분 정도밖에 지나지 않은 시점이기 때문에 워낙 이 가격대에 대해서 현재 뭐 조금의 가격대로 좀 일일비하기에는 좀 이른 시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관점에서 6,991 라인이 이탈 시의 매도적인 관점으로 더욱더 좀 바라보시면은 유효한 가격대가 되겠고요. 지금 오늘은 개장 전부터 애플의 하락 소식이 이어졌었던 상황입니다. 개장 전부터 2.1% 하락에 대한 소식이 들려왔는데 지금 개장 이후에도 나스닥 안에서의 종목들은 애플을 비롯해서 인텔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등 좀 1%, 2% 내외의 하락폭을 좀 이어가면서 나스닥 쪽에서도 이 하락을 좀 이끌고 있는 상황이고요. 3대 지수 안에서 나스닥이 가장 큰 낙폭을 기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아무래도 지금 이 재료에 대해서는 단발적인 이슈로 어제장에 좀 반짝한 이후에 다시 좀 제자리를 찾고 있는 지수의 모습으로 좀 보여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거기에 주요 기업들의 하락폭도 이 지수 하락을 좀 견인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뭐 개장을 하고 4분 정도의 시각이 지난 상황인데요. 뭐 박나영 캐스터 지금 뭐 개장 소식 들려오는 거 있을까요? 네, 방금 말씀드린 지수 관련된 소식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습니다. 일단 제목에서 보시다시피 이제 미중 무역 회담에 대한 이제 우려 이 부분 때문에 오늘 지수 하락 출발했다. 그리고 애플사의 이런 좋지 못한 부분, 이 부분이 하락 견인했다는 소식도 함께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날짜 부분이 언급이 서로 이제 엇갈린 부분, 1월 1일 시작이냐, 12월 1일 시작이냐, 이 부분 때문에 크게 시장에 좀 혼란이 있었고, 우려의 시작이다라고 언급이 되고 있고요. 한편 이제 앞으로 이제 지수의 증시 상황이 어떻게 될 것인가가 이번에 G20 회담으로 큰 획을 그었다라고 보고 있고요. 하지만 이제 무조건 낙관적으로 보기에는 또 이르다라는 또 이야기 외신 쪽에서는 많이 나와 있습니다. 한편 이제 뭐 장단기 지금 채권 금리에 대해서도 지금 언급이 되어 있지만 앞으로 어쨌든 이제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는 관망적인 태도가 더욱더 지배적이고요. 애플이 지금 말씀드린 대로 2% 넘는 급락세를 나타내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기술주들도 앞으로 이 무역 분쟁의 이런 해결 국면에 따라서 큰 변동성이 있을 것 같다라는 외신 쪽 소식까지 전달드리고요. 또 상보가 또 나올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개장과는 조금 맞물려서 조금씩 늦어질 때가 있는데 추가적인 소식 나오는 대로 말씀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특별히 새로운 소식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일단 의구심 자체가 뭐 앞서서 마스터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문제 자체가 장기화되는 것 자체로도 불확실성과 좀 악재성 재료로 좀 시장은 계속적으로 확인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뭐 외신 쪽에서 이야기한 뭐 국채에 대한 금리 현상 같은 경우에는 장기물이 금리가 더욱더 높아야 되는데 더욱더 좀 내려가고 있고 그리고 단기물에 대한 금리 격차도 좀 좁혀가고 있는 이 현상이 더욱더 현재 심화가 되고 있다라는 점에서 경제에 대해서 좀 불안하다라는 그런 식으로 좀 분석을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이슈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의 두 번째 이슈는 오일입니다. 자, 크루드오일 같은 경우에는 정말 지난주까지 꽤 긴 추세로 하락세를 이어왔었던 상황 속에서 어제장에 급등했고요. 오늘장도 추가적인 상승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먼저 마스터님의 업앤다운 의견 확인하고 구체적인 전략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스터님 들어볼게요. 하나, 둘, 셋. 오일에 대해서는 업이에요. 자, 지금 크루드오일이 초반의 고점을 좀 보시면은 오늘의 고가가 54.55달러 선에서 지금 53달러 초반대까지 좀 많이 떨어진 시점인데 다시 매수 기회가 올 수 있을지도 좀 궁금한 상황인데요. 마스터님 어떻게 보실까요? 자, 일단은 유가 관련해서 할 말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좀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좀 팩트만 나열을 할게요. 자, 오펙 감산 자체가 원래 한 차례 무너졌습니다. 최근에 러시아 합의 이제 동참을 안 했어요. 근데 지금은 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현재로서. 근데 문제 자체는 상승세에 대한 어떻게 보면은 지금 최근 일봉 차트도 같이 한번 볼게요. 최근 일봉에 대한 하락에 대한 조정 장세입니다. 이 관점은 제가 유지하시길 바래요. 여러분들. 상승세가 이어지더라도 이 하락에 대한 조정 장세예요. 아예 변곡이 왔다고 판단하시면 안 돼요. 오펙 감산이라는 거는 충분한 재료예요. 상승에 대한. 근데 문제 자체는 감산 자체에 대한 포커스를 언제부터 맞추냐 그게 관건이에요. 여러분 제가 오늘 방송 중에 다크서클이 조금 심하게 내려왔죠, 상황이.
어제 새벽 5시까지 봤어요. 아, 정말요? 유가 차트를. 네. 네, 밤을 꼴딱 샜습니다. 그래서 어제 사실 이제 단가 자체가 매수로 기다린 거 자체가 50인데 52.05까지 내려왔어요. 52.05까지. 같이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이렇게 언급을 드리겠다 이렇게 했는데 일단 단가 자체가 체결이 안 되고 올라간 상황에서 추가적으로 매수 탄력을 볼 필요는 없어요. 지금 재조정을 좀 할 필요성이 있는데 이제 매수에 대한 관점 자체를 잡기 위해서는 단가 자체를 잘 지어야 돼요. 지금 일목균형표랑 추세대 자체를 조금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아시지만은 전일 이게 추세장이 시작됐다고 가정했을 때 오늘 단기적 지지를 받을 가능성이 제일 큰 관은 52.50이에요. 52.50. 52.50입니다. 근데 52.50인데 문제 자체는 지금 CCI 값이 이게 뚫고 내려올 수 있다는 정황 자체가 너무 보이기 때문에 단가 자체 매수를 잡기 위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52 내지 51.50이 좋다고 보고 있어요. 매수 관점이. 여러분 지금 52, 51.50은 회원님 100틱 밑인데요. 100틱 이상 밑인데요. 최근 유동성 장세가요. 100틱은 쉽게 납니다. 저는 이제 좀 장기 관점을 볼 생각인데 이 관점 자체가 자리값을 어떻게 보면 잘 잡을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얘기 드릴게요. 오늘 고가 자리 한번 체크를 할 필요성이 있어요. 네. 자, 선을 똑같게 할게요. 단기 지지는 풀렸는데 뭐가 잘못됐나요, 마스터님? 연기 좀 해봤습니다. 아, 네. 네. 지금 제가 차트 넘어갔네요. 멈췄는데. 네. 네, 차트 멈췄는데 네, 이 네. 지지 자체를 보겠습니다. 네, 네. 지지네? 지지 자리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뭐냐면은 제 연기가 너무 어색했나요? 지금 옆에서 많이 웃으시는데 앞으로 연기는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지 자체가 넘어가게 된다면 강한 상승에 대한 추세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그럼 단가 자체를 밑단에서 잡을 가능성이 큰데 오늘 고가 자리가 파동의 마무리 자리예요. 파동의 마무리 자리. 자, 이 단가는 뭐냐면 시황적으로 감산에 대한 상황이 연결되어 있는 여건 내에서 감산에 대한 여건이 놓여 있는 상황에서 매도적 지지를 받고 내려온 부분이 있다면은 이 지지가 이탈됐을 때 엄청난 상승세를 이끌 수 있다는 가능성이 열려요. 그렇기 때문에 밑단에서 단가 자체만 잘 잡으면은 어떻게 보면 극점 자리를 조금 수렴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이렇게 좀 시사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장기 포지션을 보유하실 분들은 개인적으로 51.50 자리를 추천드릴게요. 51.50. 자, 장기에 대한 관점 자체를 한번 제시를 드릴 텐데 51.50 매수 자리. 왜냐면은 전일 이제 갭을 완전하게 메우지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메우고 다시 갈 가능성이 굉장히 크게 시사가 된다. 이렇게 좀 파동을 볼 수 있겠고, 손절은 여러분들 150틱 이제 어떻게 보면은 51.50 손절 50.00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다만 이제 조건 자체를 부여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절 자리는 어떻게 잡냐? 이절 자리는 58대 후반으로 잡습니다. 58.50이 가장 적절해 보여요. 그러면 손익비가 구성되는 자리값을 손절 150틱, 이절을 어떻게 보면 600틱 이상에 대한 가능성이 도출된다. 조정에 대한 가능성이 굉장히 시사가 된다. 이런 식으로 판단하시면은 매매 자체가 그렇게 복잡하게 흘러가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다만 이제 손절을 두는 경우는 뭐냐면은 여러분들 항상 해외 선물을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변수가 항상 열려요. 변수가. 여러분들 감산을 할 가능성이 지금 굉장히 큰 상황에서 매수에 대한 조건 만족이 어느 정도 들었기 때문에 매수적으로 보는 겁니다. 저는 이 장세가 이어질 동안 매수 관점은 한 번도 안 지었습니다. 지금 이제야 지는 거예요. 저희가 이제 오프라인 모임을 제가 하는데 한 달 동안 설명을 드렸어요. 왜 매도에 대한 주구장창 이어지는 관점 자체를 유지해야 되는지. 근데 이번에 처음 든 거예요. 이번에 좀 포커스를 맞출 필요성이 있습니다. 러시아 자체가 합의될 가능성을 저는 크게 보고 있어요. 감산에 대한 가능성. 근데 단순 조정 장세이기 때문에 1차 타겟 자체를 좀 길게 잡으셔야 돼요. 손절을 150틱 걸었는데 이절을 100틱 잡거나 무슨 150틱 잡거나 이 관점을 하시면은 손익비 구성 자체가 안 될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그렇기 때문에 51.50 매수 관점을 가지시고 손절을 50.00 이렇게 보시고 이절 자체를 좀 58대 후반까지 보겠다. 중후반대까지 보겠다. 이 모멘텀을 좀 유지하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릴 게 있는데, 자, 여러분들
시장의 반영 여부가 굉장히 중요해요. 진짜 여기는 좀 집중을 잘해야 됩니다. 지금 오펙 회의가 여러분들 불과 이제 이틀 남았어요. 이틀. 자, 근데 이틀 동안 상승에 대한 기대값 자체가 돌출된다면은 오펙 회의를 실질적으로 하기 전에 매수 장세가 터졌다 많이. 이러면은 시장이 이미 반영이 된 거예요. 상황 자체가. 그래서 가격을 잘 확인해야 돼요. 오펙 회의 이후에도. 제가 이제 오는 날이 오펙 회의 이후기 때문에 가격에 대한 항상 변수는 존재합니다. 근데 조건 자체가 오펙 회의 이전까지 이 박스권 랠리를 돈다면은 오펙 회의 이후에 매수가 터질 가능성이 굉장히 시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이후에 추가적인 상승 장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이 여부를 보셔야 돼요. 오펙 회의 전에 매수장이 터지냐, 오펙 회의 이후에 매수장이 터지냐, 이 부분으로도 판단이 굉장히 중요할 수가 있어요. 오펙 회의 이전에 매수장이 다 터졌다면은 오히려 오펙 회의가 열린다면은 매도비로 나올 가능성이 커요. 왜냐면 시장에 대한 반영 여부가 그때 다 갔을 수 있기 때문에. 오펙 회의 전에 58단가, 59단가까지 도달을 했다면은 시장이 이미 다 반영이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회의날 매도에 대한 장세가 가능성이 열린다. 근데 오펙 회의 이전까지 박스 랠리를 펼치다가 회의 이후에 매수장이 터지면요, 58단가에 그 이후에 도달할 가능성이 커요. 그렇기 때문에 요 근래 이제 6일이죠, 여러분들. 불과 내일 모레예요. 오펙 회의 때 가격조차 굉장히 중요한 시기라고 언급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단가 자체가 이제 갭을 메우러 올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51.50 관점을 좀 유지를 하시고 손절 자체를 50점 빵빵으로 보시면은 저가에 대한 어떻게 지지라든가 이 박스권에 대한 가능성이 굉장히 크게 열린다고 판단을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지금 이제 보조 지표를 좀 활용을 해볼게요. 지금 CCI 값이 매도에 대한 장세가 조금 돌출될 가능성이 크고 MACD조차 지금 장세로 내려오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 3일 동안 구간 내가 지금 형성 자체가 박스에 대한 가능성이 굉장히 시사가 된다, 이렇게 좀 분위기를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단가적으로 봤을 때 원래 회의 전에 시장의 가격이 반영이 된다면은 지금 쉬지 않고 올라가고 있어야 할 정상이에요. 그죠? 그런데 지금 상황 자체가 회의 전에 이러고 있다. 그러면은 박스 랠리를 펼치다가 매수로 튈 가능성이 더 시사가 된다는 분위기를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50일 라인 자체도 낮은 단가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예, 적절한 51.50짜리 그 자리도 적절한 단가라고 생각하고, 감산이란 소재 자체는 굉장히 매수로 펼치기 굉장히 좋다. 근데 그거는 58 후반대까지 조정 장세일 가능성이 열린다. 그렇기 때문에 50일 단가에서 50일 중반 단가에서 매수 관점을 가지시고 손절 자체를 150T. 왜냐면은 갑작스럽게 아셔야 되는 게 있겠지만은 러시아 애들은요, 애들이라고 해서 좀 그렇지만은 러시아는 원래 말을 잘 바꿔요. 경험을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갑자기 나 합의 안 해, 감산 안 할래, 그냥 이렇게 하고 나가버리는 경우가 있었어요. 실제로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감산에 대한 가능성은 지금 합의가 돌출됐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지만은 실제 자기네들끼리 회의해갖고 야 이렇게 하자 하고 합의 본 건 완전히 아니에요. 아직까지 가능성이 굉장히 시사가 된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단가 자체가 리스크가 굉장히 있지만은 저는 극점 포지션을 한번 보겠다면은 51.50짜리를 추천드리는 겁니다. 네. 지금 오늘 지지 자리 한 번 더 체크를 해드릴게요.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 지금 최근에 매도에 대한 장세 자체가 지속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지속적으로 자, 이 추세죠. 잠시만요. 이 추세 때 자체가 깨질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그렇기 때문에 밑단에서 지는 겁니다. 감산 가능성이 굉장히 큰 상황에서 슈팅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여부가 크기 때문에 손절 자체를 150대 보는데 일절 자체를 넉넉히 보셔야 돼요. 손익배 구성을 탄탄하게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중요한 요건이에요. 장기 관점 갔을 때. 근데 손절을 지키지 못한다면은 매매 자체가 패턴이 무너져요. 항상 변수는 존재하다 보니까 이 변수에 대한 그 어떤 상황까지 예상을 하고 손절가를 두는 거니 이 점은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51.50달러 부근의 장기 매수에 대한 관점과 하지만 손절에 대한 부분도 50라인 초반대, 중반대 라인 말씀해드렸으니까요. 참고를 해보시고요. 저희가 또 시간 관계사 뭐 다 다뤄드리진 못했는데 아쉬운 분들은 또 톡스타를 통해서도 추가적인 전략들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여기서 박나영께서 빠르게 또 외신 소식 들어볼게요. 네, 오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펙 회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 감산 전망이 거의 확실시되고 있죠. 이 부분과 또 캐나다의 엘버타주 부분에 이 감산 이 부분 영향으로 상승세 이어가고 있다라는 부분 보실 수 있습니다. BNP 파리바스에서는요, G20 회담을 치르고 또 오펙 회의를 이런 앞둔 시점에서 긍정적으로 오일 시장을 평가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러시아의 사우디 협조한다는 이런 발언이 오펙 회의 결과에 고무적일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펙의 감산은 최소 하루 130만 배럴은 될 것이다라는 외신 쪽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골드만삭스 역시 오펙 회의에서의 감산은 확실하다면서 하루 130만 배럴이 불가피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펙과 러시아가 브렌트유 160달러죠. 160이 아니고 60입니다. 60달러대 중반에 대한 이 가격적인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할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또 오펙의 가장 큰 문제는 바로 미국의 셰일 오일 증산이다라고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바클레이 은행에서는요, 텍사스주에서만 9월 달에 469만 배럴이 지금 이제 산유가 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세계 두 번째 산유국이죠. 이라크가 466만 배럴 이 수치를 기록한 것에 비하면 지금 어마어마한 수치다라면서 미국의 셰일 오일이 내년에도 증산을 계속해서 이어갈 것으로 전망이 되면서 우려 섞인 이야기 나오고 있다라는 소식까지 마지막으로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신세계를 통해서 다양한 소식들 여러분들과 함께했습니다.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는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고요.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과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 11시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